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 정제 국가인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히토류를 대거 수입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오늘 중국 브라질 기업 협의회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상반기 브라질로부터 670만 달러, 우리 돈 93억 원 규모의 히토류 화합물을 수입해 무려 200%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히토류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27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9%를 차지했고 미국과 미얀마, 호주 순입니다. 브라질도 매장량이 많아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는데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늘린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 최대 피해국이란 공통점을 가진 브라질과 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중국 역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부터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받을 처지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브라질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략적 무기화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히토류 전술은 엔비디아 H20 칩의 수출 재개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H20 칩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H20은 중국 전용 칩으로 다른 국가로 대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으로 중국이 수입 조절에 나설 경우 엔비디아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정부 역시 압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 무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방첩기관이 외국 간첩이 연루된 히토류 무단 반출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오늘 해외 간첩 정보기관과 대리인이 중국산 히토류를 규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성분 함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디뮨 그리고 테리듐 등 고순도의 히토류를 철, 합금, 니켈 가루 등 저가 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히토류 가루를 도자기 원료에 섞거나 플라스틱 마네킹, 생수병 등에 주입한 뒤에 합금 부품, 기계 부속 등 모호한 명칭으로 외부에 유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히토류 무단 반출 활동을 방지 타격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질대학 연구팀이 북부 내이멍구 자치구에서 새로 발견한 히토류 광물을 네오디뮴 황허 광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히토류를 발견한 건데요. 연구팀은 네오디뮴은 고성능 연구 자석의 핵심 성분으로 전기차와 풍력 발전, 전자정보 등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광물이며 네오디뮴 황허 광석의 경우 네오디뮴 원소의 독특한 풍부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성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오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2월보다 3.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넉 달 만에 줄었지만 3%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이어졌는데요. 일본 고물가 요인으로 쌀의 경우 100% 넘게 뛰었고 커피, 원두와 초콜릿이 40% 내외 올랐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20일 그 참의원 선거에서 고물가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며 강한 물가 상승세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3%가 넘는 물가 상승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집권당이죠. 자민당에서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원 유세를 기피하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8%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여당인 자민당이 목표로 제시한 참의원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할 경우
공명당과 연립 정권 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높아지며 여당의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관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베선트 장관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돼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면 이시바 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강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이 36%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의 90%의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린트 찰리사라뽕 태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의 세 번째 제안을 할 예정이라며 만 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세 한다는 얘기죠. 그는 이를 통해서 향후 3년 내 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금의 30% 수준으로 낮추고 5년 내 무역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와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또 보잉사의 항공기, 미국산 곡물 농산물 수입 확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태국은 관세율을 18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인데요.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56억 달러로 우리 돈 약 6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태국은 36% 고일 관세가 적용될 경우 그대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최대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태국 세트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가 하반기에 최첨단 공정인 2나노 양산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웨이저자 회장은 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그 2나노 제품의 가격이 3나노보다 높아 이익 창출도 더 높다며 하반기부터 양산되면 내년 상반기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독점하고 있는 TSMC가 매분기 최고 실적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재 그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3나노가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웨이저자 회장은 3분기 매출이 TSMC 매출이 318억에서 33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실제 이제 매출이 늘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32%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다 이달 말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또 대만 달러가 올 들어 미국 달러보다 12% 절상된 점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TSMC 주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